자, 이번 마들링 프랙티스는요, fruitarian입니다. 뭐, 제목을 항상 제가 짓는데, 뭔 말인지 저도 모르고 그냥, 교재 만들다 보면, 영감이 오는 대로 짓고, 왜 이거 fruitarian이라고 지었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내미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식 모형 카파 모델링 할 때, 우리가 TT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TTS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임플리케이션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좀 프로가 되려면 이거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멀티미디어 엘리먼트를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를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구조화시켜서 기계한테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 TTS를 가지고 이제 소리를 조금 다뤄보는 거예요. 텍스트에서 소리로 소리를 좀 기계가 읽어주게끔 하는. TTS는 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서비스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게 이제 학습 모형에 우리처럼 지식 모형에 들어왔을 때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이걸 TTS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좀 포커스를 합니다. TTS는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는 테크놀로지고요. 요즘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TTS가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가 텍스트를 주면 기계가 읽어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텍스트를 글을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형시키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글을 줘서 그 변형된 거를 기계가 읽어주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 학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Multisensory Learning Experience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저희 냥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주의가 환기가 되고 집중을 하거나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귀도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 사운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교수님들한테 강사한테 수업을 들으면 수업이 잘 들리잖아요. 그쵸?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improve word recognition ability라는 거요. 우리가 literacy를 할 때 글을 읽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듣고 보면요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들려주면서 같이 물론 이제 잘 읽어줘야 되겠지만 그쵸? 그럼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increase pay attention과 주의 집중과 그다음에 motivation도 되죠. 뭐 소리가 나면 좋아합니다. 뭐 소리가 나네? 그러면 확실히 다르죠. 지겹잖아요.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글만 보는 것과 소리랑 같이 듣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focus to comprehension이죠. 그냥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같이 되면 comprehension이 올라갑니다. holding all things constan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글 써놓고 TTS로 읽어봐라 그러면 에러를 찾기가 쉬워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오류를 찾기가 되게 지겹거든요. 뭐 문장이 좀 이상하다거나 할 때 근데 TTS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읽어봐라 그러면 저희가 리뷰할 때 저기 말이 좀 이상하네. 읽어보니까 구문으로 바꿔 사실은 글이었지만 말을 하면서 약간 구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캐치를 빨리 해내요. 야 너무 어색하다. 그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과 동시에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학습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는 게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그림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기계가. 왜냐면 그림을 그릴 때 파라미터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사각형의 밑변이 뭐 7이고 뭐 width가 뭐 length가 7이고 width가 뭐 4인 인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 기계가 읽어줄 수 있어요. 간단한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parameterizing 했기 때문에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독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발음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UK 발음도 있고 여자 발음도 있고 남자 발음도 있고 천천히 하는 발음도 있고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테스트를 좀 더 페어하게 하는 어세스먼트를 좀 더 페어하게 하는 테스트 어코모데이션이 됩니다. 예.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그 안경 쓰는 게 죄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안경 필요한 사람한테 안경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디서빌리티 있는 친구들한테 그 디서빌리티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뭐 어코모데이션 해 주는 거는 특히 기술로 해 주는 거는 그쵸?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 깊은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쓰는데 그중에 TTS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마음이 배려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보여요. '에 세월이 내 주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읽는 거에 난독증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읽어 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해를 더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패스 어코모데이션 툴이라는 거 잘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인제 그 우리가 그 보이스 이전에는 이제 뭐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그 실제로 성우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틀어라." 옛날에 기억납니다. 막 시꺼먼 테이프에 녹화를 해 가지고 앞에다가 교실마다가 놔두고 틀고 카세트 테이프 듣기 평가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막. 그다음에 나중에 교무실에서 틀어 주시죠. 교무실에서 방송기를 통해 가지고 틀어 요즘도 뭐 그렇게 하죠. 뭐 다들 이거 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테이프 틀어 가지고 듣기 평가하는데 그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예를 들어서 그게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계가 바로 읽어 주게끔 하게 되면 리코딩 작업이 없이 TTS가 바로 브라우저에서 읽어 줄 수 있으면 아주 가볍고요.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상당히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죠. 이런 뭐 지식 모형해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하려면 평가공학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만 하고 나면 나중에 서스테이너블해진다는 거예요. 초반에 투자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리코딩하고 또 지우고 또 없애고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상당히 그 중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평가공학 기술을 가지고 예 이걸 좀 더 초반에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cost benefit analysis를 했을 때 훨씬 좋아. 네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좀 더 accessible하게 학습 콘텐츠를 좀 더 accessible하게 accessibility라고 그러죠. 좀 싸다라는 용어는 뭐 좀 저렴하고 accessible하게 만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축을 하는 비용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뭐 전문가가 됩니다. 돈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페이퍼를 하나 했는데요. 이제 그 토익 같은 거 리스닝 테스트를 이런 TTS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페이퍼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평가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카파 시스템에서는 TTS 시스템 펑션을 써 가지고 음 글이 이렇게 generate 됐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스피드라든가 피치라든가 혹은 그 언어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언어팩 같은 거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hello world 이런 거 글자를 넣으면 예. 그 기계가 읽어주는 요 시스템 펑션을 넣어서 하는 건데요.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여기 이제 하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스마트 다운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랑 요거하고 틀립니다. 시스템에서 쓰실 때는 스마트 다운표 쓰지 말고 그냥 일반 다운표 있죠. 이게 좀 보링하게 생긴 거. 이거 항상 쓰셔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네. 그렇고 이게 브라우저마다 틀린데요.
크롬에서는 한 2 to the 300 캐릭터가 지나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거 하지 마시고 예 글을 때려 넣을 때 "내 책을 읽어 줘."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거 한 단락 정도 되는 거 예 한 문단 정도 되는 거 고 정도로 잘라 가지고 기계한테 읽으라 그러면 뭐 웬만큼 읽어 줍니다. 예. 그래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언어팩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 브라우저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틀려요. 그 지금 되는 거는 영어, 스패니쉬, 코리안, 재패니스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 거는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되어 있는 이게 인제 머신 러닝으로 라이브러리가 이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주면 읽어 주는 것도 각 나라별로 해 가지고 인제 다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여기는 코리안 하나밖에 없지만 경상어 예? 부산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잉글리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이런 것도 경상어로 하면 그렇게 읽어 줄 수 있죠. 그죠? 뭐 서울말만 뭐 한국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엔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그 내비게이션에 뭐 경상도어로 뭐 "왼쪽으로 돌리세요." 뭐 이러면서 안내해 주는 것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머신 러닝으로 사용한 건데 그거를 라이브러리가 프리 트레이닝 된 거를 갖고 와서 붙여서 우리는 인제 지식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과 융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인제 쭉 보시고 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언어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엄청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고른 거예요. 예. 거의 근데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되는지. 그렇고요. 모델링 일러스트레이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문장이 있다고 보면 "제시카가 들었는데 애니가 망고 맛있었다더라." 애니가 망고가 맛있었다 그런 거를 제시카가 들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인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는지 누가 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캐치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놓고 질문은 "누가 뭘 먹었냐?" 이렇게 하면 "애니가 망고 먹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제 그 답을 골라내는 이런 간단한 뭐 이거 리딩 테스트일 수도 있고 영어 시험일 수도 있고 듣기 평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TTS 코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parameterizing한 거를 인제 구현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온톨로지를 만들 때는 이제 기본 베이스 아이템이 있었잖아요.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샘플 문항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아 여기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애니, 제시카 이 이름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러면 리스트는 이만큼 있는데 애니가 하나 선택되고 나면 제시카는 아 이름이 여기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그 나머지를 하나 쓰면 되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그 변수를 두 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애니가 선택되면 애니가 아닌 것으로 요 subject to한테 주면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과일은 이제 뭐 애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예. 저 애플부터 뭐 스트로베리까지 뭐 아무거나 있어도 되죠. 원래는 그쵸. 예 스트로베리가 있죠. 딸아이가 딸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딸기 싫어!"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로 "싫으면 시집 가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영어권에서 자라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What?"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인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아 어디까지 바꾸면 되겠다.' 과일도 막 이상한 과일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평가하거나 학습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갈한 popular한 과일들 요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왜냐면 꼭 이렇게 물어보라는 바 없잖아요. 그죠? 다르게 물어보는 거 뭐 중국어로 물어보는 거 뭐 한국어로 물어보는 거를 이제 이렇게 외국어를 바꾸는 것도 여기 평가에 인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게 요소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인제 정리를 해서 온톨로지를 어 온톨로지라는 게 별거 아니고 뭘 변형을 시키는데 무엇을 핵심적으로 변형을 시켜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value를 잡아 줘야 되는지 이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과일도 막 이상한 과일 들어가면 아이들이 한 번도 모르는 과일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opular한 과일을 잡고 물어보는 텍스트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해 놓는 게 이제 온톨로지를 모형화시킨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지식의
핵심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 놓는 거죠. 그다음 하는 게 이제 TTS를 하는 건데, TTS는 시스템 펑션이기 때문에 at TTS parenthesis s로 끝납니다. 그 속에 처음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문장을 집어넣는 거고, 그 글을 집어넣는 거예요. 3.1은 3.1이라는 글을 갖고 오기만 하면 TTS가 알아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그 TTS 그 버튼을 뭐라고 설정할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ENUS는 English US로 읽을 것이다. 그 글을 또 한국말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 발음으로. 그 다음에 원원은 이제 speed와 pitch, 좀 빠르게 읽게, 천천히 읽게, pitch를 좀 높이고 낮게 하고, 이 정도가 아마 디폴트로 요즘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일을 하고, 혹시 조금 뭐 이게 안 될 때가 있으면 크롬으로 세팅하셔서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어 할 때는 KO, KR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이렇게 이제 요게 코드고, 그 다음에 인스턴시에이트 시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버튼처럼 보이는구나. 클릭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셋업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죠. 여기 이게 뭐 콤마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복붙해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주고 지문을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뭘 먹었냐? 그러면 답은 이거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디스트랙트 여기선 잡기가 되게 쉬워요. 걔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걔 아닌 애가 다른 거를 먹은 거를 막 이렇게 조합을 시켜내면 디스트랙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디스트랙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무슨 과일이 제공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물어보라는 법 없잖아요. 주는 거는 똑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컨텍스트는 똑같지만 질문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주는 질문은 같지만 질문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속에 질문을 만든다는 얘기는 답도 만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컨텍스트가 안 바뀐 상태에서 질문만 바꿨잖아요. 예, 그런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또 마찬가지죠. 도대체 누가 누구의 얘기를 들은 거냐라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과일은 빼버리고 누가 누구 이야기 들은 거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주고. 그쵸? 이게 뭐 TTS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읽기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주고 나서 여기서 뭐 청자는 누구인가, 화자는 누구인가, 뭐 여기서 뭐 theme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지문에서. 그쵸? 그래서 동일 지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저희 시스템에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스템에 들어가는 컨텍스트라 그래요. 뭐 지문이 됐든 글이 됐든, 그리고 질문은 스템에 들어가는 question이라고 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하는 과정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문도 파라미터로 만들고 질문도 파라미터로 만들고 답과 오답을 다 만드는데 그것들의 조합을 쭉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상당히 적응적인 지식으로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맞춤형 교육할 때 그 맞춤형 아니고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지식이 바뀔 수 있다는,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같은 질문도 컨텍스트가 바뀌면 답이 또 바뀔 수가 있겠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 사고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응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스테매틱한 사고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고려해서 여기서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계속 연습을 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영재 교육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 시켜내는 게. 두 번째는 일반화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까? 그걸 해내는 거는 일반화 사고, 발산자 사고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있는 것을 속에 어떤 패턴을 찾는 거는 수렴적 사고라 그러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른 종류를 계속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divergent thinking이라고 그래요. 발산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고를 해야지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창의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해서 구조적이고 적응적인 연습을 하게 되죠. 이걸 하면 자연스럽게 되고 발산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합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창의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primary specification을 하는 거예요. 셔플을 했고 이 중에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의 세트를 만들었고요. 그쵸? 18번 같은 경우는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answer의 세트를 만들고 distractor의 세트를 만들고 그것을 18을 우리는 18 중에 하나를 그쵸? 스템에 쓰고 나머지는 다 배치한다. 그게 계속 리핏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리핏을 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다 바꿨어요. 이게 리핏이 되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니까. 예, 똑같은 게 반복되면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구글 다시 잘 만들어 가지고 다큐멘트로 넣어놨으니까 바꿔서 잘 쓰십시오. 저희 소스 코드에 그냥 들어가서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해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인풋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 만들어 놓고 복붙해 가지고 인풋을 하시고 그 셀 복붙할 때 어떨 때 따옴표가 중간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저도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구글 다큐멘트에서 어느 셀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이 쌍따옴표가 앞뒤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복붙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18 파라미터는 여기 갔구나. 스템에 갔구나. 얘가 그 중에 하나가 배치됐고 19번은 답이었고 20번은 디스트럭터였는데 요렇게 배치가 됐구나. 이거는 거의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핵심 구조였냐.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답과 스템과 답과 오답의 리스트는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왔나. 그러고 나면 이제 기계가 변형을 시켜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조금 한번 해보죠. 자, 여기 fruitarian이라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또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놨고요. 질문 부분만 따와가지고 했습니다. 일단 해보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글이 보일 때는 선이가 들었는데, 제니가 오렌지 맛있었다 그러더라. 그래 놓고, 누구 이야기를 들은 거냐? 이렇게 해보면, 오류가 났네, 여기. 예를 들어서. 예. 여기는 who ate what? 이렇게 되면 선이가 바나나를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항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봐요. 이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들리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안 줘도 되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조금 빠른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듣고 조금 천천히도 되고 조금 빠르게도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왔으면 영국 발음이 좋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발음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예, 크롬이 그러네요. 예, 구글에서는 이렇게 한국 사람의 발음을 세팅을 했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중국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발음하면 엔진으로 발음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자체로 번역이 된 거를 가져오는 거죠. 아까 위에 한국어 자체로 한 게 있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바나나랑 제니랑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중국어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온톨로지 똑같은데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면 또 재밌어하는 그런
포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로 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generated instance는 우리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exercise를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fruitarian 해 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를 리스닝 테스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문을 안 주고 여기서 이 내용 있죠. 앞에 지문으로 줬던 거를 전체를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들으면 클릭하면 들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단어들이 다 randomize가 되니까 parameterized 돼 있으니까 그 parameterized 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거고요. 옵션 있죠. 그것도 듣고 해야 돼요. A, B, C, D를 그러니까 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옵션마저도 A, B, C, D도 듣고 나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읽기 평가하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들잇, 말, 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여기는 이제 쓰기는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integrating 돼서 나오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번역하는 포션도 있으니까 국어랑 그다음에 영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sensory로도 융합이 되고 교과별로도 융합되면서 그 이제 창의력에 따라 달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학습 자료를 러닝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달려 있죠. 요렇게 쓰면 요렇게 보여요. 플레이 클릭해서 듣고 나서 이제 답을 선택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도 modify item models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 두 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선택하게끔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게끔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에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이제 따로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왜 이거를 했냐 하면요. 여기를 보시면 자 소리만 여기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버튼이 두 개가 있죠.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소스 코드를 보시면 뭐냐 하면 이 말을 한국말인데 KO니까 한국 사람이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인데 영어로 읽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재미 삼아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오렌지만 가져와 가지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렌지 빨리 사줄게요. 뭐 만나야지 사주든지 뭐 할까 합니까? 옛날에는 미더 베이커리 이대 앞에 없어졌다면서요. 미더 베이커리가.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 좋아해가지고 빵 사다 날랐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문항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 제가 다 파라미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듣고 Welcome to the Digital World라는 거를 다른 언어팩으로 했는데 어느 나라 발음인가를 찾는 거예요. 영어는 똑같이 Welcome to the Digital World인데 도대체 이게 영어식 발음인지 독일식 발음인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찾아보는 문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뭐 이거 복붙해 가지고 셋업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이런 그 지식의 표상이 있을 때 이렇게 정리만 잘 하면 문항으로 이제 만들 수 있구나. 그거 한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그 implication을 좀 적어보죠. TTS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게 평가공학에서 TTS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implication이 있나? 첫 번째, reading에서 listening assessment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듣기 평가에서 읽기 평가에서 듣기 평가로 가는 그 트랜지션이 상당히 그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 센서리 컴포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주의 환기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에러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쵸? 뭐 리딩에다가 리스닝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리스닝에다가 리딩을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듣기만 해야 되는데 읽기를 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테스트 어카모데이션입니다. 도와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뭐 다문화 가정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그 나라 아이들에게 맞게끔 처음에 수학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테크놀로지로. 그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법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게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의무인 학교들이나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그거를 어디셔널 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외국의 아이들에게. 예. 글로벌 컨텐츠 앤 서비스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번역이라는 게 이제 간단한 번역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 하면 되고 그거를 읽어 주고 들려 주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아지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 내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보이스 리코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걸 하게 되면 훨씬 더 서스테이너블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녹화할 수 있어요. 녹화해 놓고 계속 쓰면 돼요. 근데 인제 시험으로는 계속 못 쓰죠. 그럼 뭐가 나올지 아는데. 뭐가 나올지 다 알았는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별자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변형되는 시스템을 가져야지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하고 기계하고의 인터랙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panda, panda, 여기 같은 경우는 팬다를 하고 나서 기계가 간단하게 발음을 듣고 그레이딩을 해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panda, bear, 저기 보면 bear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1이 맥시멈이고 그다음 0.85까지 기계가 그 bear라고 읽었고 들었고 그다음에 그게 credibility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여기서 하는 게 credibility가 0.85만큼 확실하다. 나는 이게 bear라는 게. 예, 그렇게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인제 그 pre-trained machine 같은 경우는 이제 읽는 용도로 읽은 것을 글로 바꾸는 것, 소리를 글로 바꾸는 것도 이제 어세스먼트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STT라 그래요. TTS가 있고 speech to text가 있고 text to speech가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그 data driven method로 딥러닝으로 만들어서 이미 이제 기계를 설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평가공학에서는 그 formative assessment라는 거 학습이라는 거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기술들을 융합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는 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룰 베이스로 만드는데 그 기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nda, 그만해라 인제. 네, 아들내미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거 많이 대세죠. AI랑 인터뷰하는 거. 그쵸. 한국도 많이 그 인터뷰를 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어세스먼트 프로블럼이에요. TTS랑 STT를 쓴. 이 질문을 줬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다음번에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를 알고리즘으로 셋업을 한 거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세스먼트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댑티브하게 퀘션을 제너레이팅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팅 한 것을 기계가 읽어 주고 그다음에 그 기계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사람이 말을 하면 다시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다시 어댑티브 엔진에 집어넣어서 다음번에 뭘 물어볼 건지를 해서 뭐 어느 정도 되면 스탑을 한다. 뭐 이런 테크놀로지를 인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하니까 이쪽은 뭐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세스먼트를 뭐
너무 이렇게 막 K-12 안에서 막 너무 국한시켜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higher education이라든가 뭐 바깥쪽에서 활용하게 되면 이런 테크닉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속에서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좀 벤처러스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